아니 법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랬다고? 살면서 한 번쯤 도움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쩌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법률에 정한 만큼만 처벌이 가능하죠. 오케이? 법률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확장 처벌이 불가능. 또 헌법 13조 어쩌고 하면서 여기 법률 딱 단어 그리고 소추되지 아니한다 고 돼 있죠. 그러면 법률에 적힌 걸로만 소추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인 사살 완료. 반드시 법률로만 한다는 거. 그럼 헌법재판소법을 탐구해보죠. 문영배, 정영식 등이 윤통 탄핵 심판할 때 주로 사용했던 곳이죠. 어쩌고 심판 절차 적혔고 탄핵 심판 형사소송법 딱 있네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보고하랍니다. 딱 적힌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추적해봤으나 막상 여기에 오면 탄핵 심판 파면에 대해 다루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형사소송법 그냥 형사소송할 때 일종의 가이드 문서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검사, 변호사 보고 이렇게 준비해라. 헌법재판관인 우리는 이렇게 할게 같은 느낌? 형사소송법은 패스. 검사랑 변호사만 볼 내용입니다. 가이드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야겠죠.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조항 탄핵소추 딱. 물론 탄핵 소재는 헌법에도 적혀있긴 합니다. 공무원이 어쩌고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라고 적혀있네요. 오케이. 여기서 대통령을 공무원 딱 들어있네. 그럼 대통령은 공무원 탄핵소추 가능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처리하는군요. 다음 보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되면 5년 안 지나면 공무원은 안 된대요. 에이 재미없네. 아까 공무원 대통령 포함이라니까. 예를 들면 윤통 케이스는 5년 동안 안 되네요. 정리하자면 2030년 식목일부터 윤통이 출마가 되는 겁니다. 4월 4일 파면 선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10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다른 법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대표적으로 제10조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이 말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그 법을 따르겠다. 심판에 관한 절차마저 우리 헌법재판소법 말고요. 다른 수두룩 빽빽법들. 그리고 바로 밑에 법률 개정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 의견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헌재는 국회에 서면 안 보냈죠. 파면 선고만 했을 뿐 일단 문제 없다는 거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헌법재판소 요약하면 대통령은 공무원, 파면 공무원 5년 동안 안 돼. 다른 법률 저촉 안 됨. 국회에 서면 제출 없음. 자, 그럼 언급된 단어 자체로 명확히 볼 것은 공무원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럼 공무원 법률에 숨은 구멍이 있나 구경해보러 가시죠. 그런데 대한민국엔 그냥 공무원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없습니다. 대신 국가공무원법이 있죠. 이게 짱입니다. 국가공무원법 1조 어쩌고 하면서 모든 국가공무원 딱 박혔습니다. 모든 국가공무원이니 대통령 적용. 아까 헌법재판소법에서 그랬죠. 대통령 공무원이라고. 다음 2조 공무원을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한다네요. 아주 복잡하게도 써놨어요. 쉽게 알려드리죠. 이 파란색들이 경력직입니다. 경력직, 행정, 법관, 검사 같은 사람들 패스. 다음 노란색 특수 경력직은 두 개로 헷갈리게 나눠지는데 정무직,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은 비서관, 비서 등이니까 패스. 그럼 남은 건 이제 정무직 공무원 하나. 여기 단어도 정확히 써있어요. 빨간색 선거로 취임 보이죠? 그 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국회 동의 필요 없는데 뭐야? 대통령 국회 동의 필요 없잖아. 그냥 선거로 취임 단어 있으니까 싸울 필요 없고 동의가 필요한 거로 간주. 괜히 이거 가지고 싸워봤자 답 안 나옵니다. 애초 법을 저렇게 중의적 해석 같게 만들면 안 돼요. 한 줄씩 딱딱 써놨어야지. 아무튼 국회가 동의하던 말던 노상관 일부러라도 불리하게 적용시켜서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 부정하는 이론이 나오면 가장 최상위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됩니다. 그러니 저쪽에선 대통령은 공무원이어야 하고 반드시 정무직 공무원이어야만 해요. 저쪽에선 외통수죠. 경우의 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쟁점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 함께 봅시다.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문구 때문에 과거 논란 많았죠. 양측으로 의견 갈렸었고 예를 들어보죠. 윤통은 임명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 출마 가능. 윤통은 공무원 5년 뒤 출마 가능. 여기 결격사유 써있잖아. 이렇게 했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불리하게 합시다. 임용이든 취임이든 둘 다 시켜줘도 됩니다. 그냥 공무원 하나로 밀고 가봅시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숨어있어요. 개정일자 보니까 24년 12월 31일 윤통이랑 한덕수 총리 같이 나란히 양빵으로 탄핵 소추당하고 며칠 뒤 개정한 이력이 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한 거죠. 이 국가공무원법 모두 100% 인정이군요. 근데 왜 탄핵 심판할 때 우리 쪽 변호사들은
이런 내용도 좀 방송 탔을 때 내보내고 그렇지 왜 있는 최상위 법들을 왜 이런 반구도 없이 안 한 건지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민간인인 나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암튼 이어서 보시죠. 7항에 써있네 정확하게.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 조항 보면 윤통 5년간 재출마 확실히 안 되는 거 맞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다시 3조로 올라갑시다. 특수경력직 보이죠? 아까 뭐라 했죠? 여기에 정무직 포함되잖아요. 윤통이 그들의 주장에 따라 정무직인 겁니다. 법으로 따지면요. 자 바로 밑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33조 69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 69조는 퇴직 관련이니까 일단 빼버리고요. 혹시 느낌 와요? 33조? 방금 말한 결격사유잖아요. 이거 파면 5년 33조 제대로 딱 박혀있죠. 정무직은 33조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결국 윤통은 파면되더라도 33조 적용 대상이 아니고 5년 제한도 해당 안 된다는 말로 써놨잖아. 하물며 여기 적용 범위 최근 개정. 자 결론은 뭐? 말 안 해도 느낌 빡 옵니까? 여기까지 다룬 법률로는 파면 대통령 케이스는 재출마가 법적으로 원래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헌법에 적혀진 중임할 수 없다라는 한 문장 때문입니다. 중임은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개편이 있을 때인데 엄밀히 따지면 둘 다 파면 대통령 케이스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이건 또 헌재 가서 판정해야 합니다. 해봤자 의미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요약. 헌법 중임 단어 1개 논란 해석 빼고는 파면된 대통령은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선거로 취임하는 모든 공무원 종류는 이것과 동일한 논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거 따르는 거고 국무총리라던가 장관은 이번 영상 논리로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선거로 취임하는 게 아니니까. 전국 시장 도지사들은 해당되겠네요. 그런데 원래 그쪽 동네들은 중임 되는 거니까 되는 거네. 이 와중에 또 국회의원들만 전부 피해가죠. 진짜 법 바뀌어야 합니다. 헌법에 박혀야지만 평상시 국회의원들이 못 바꾸니까 헌법에 박히게 만들어야 돼요. 아 진짜 이 영상이 조회 많이 찍혀서 다들 좀 알았음 소원이 없겠네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여기 헌법 중임 써져 있는 거 밑에요. 72조 있잖아요. 여기서 참모진이랑 같이 머리 좀 엄청나게 써서 만약 국민 투표를 붙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좌쪽이 입법으로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상위법인 헌법으로 조사버리는 방법론이 많이 있었을 텐데 좀 아깝긴 해요. 아니면 여기 76조 가지고 뭐 이런 걸로 계엄도 한 건데 저기 재정 경제상 이유로 발표한다 명분 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예시를 들면요. 저 수많은 입법으로 국고가 바닥이 날 예정입니다. 지금 최근 2개월 동안 200조 원을 걷어서 특정인들에게 주자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서면 기재해서 국회에 승인 서류 보내놓고 당연히 국회가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헌법 저기 5번에서 그 사유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거든요. 그럼 대국민 담화로 공포하면서 세금 저렇게 전부 다 가져다 써준다고 국민에게 일러 바치는 게 됐을 텐데 당시 같이 옆에 있던 참모진들 머리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 밤입니다. 정말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으면 당신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애국자죠. 끝!